저는 그리고 두 선수 다 너무 유망한 자원이어서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맨유 오면 안 됩니까 저기서? 마샬 대신요. 마샬 제가 봤는데 별로 못해요. 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조규성 선수 그리고 오영규 선수의 이적설인데요. 사실 이거는 오늘 요즘 계속 핫한 뉴스인 것 같아요. 네, 뭐 방금 전에도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언제 갈지가 조금 계속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언제 떠나야 되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가는 거는 좀 확정적인 것 같고 두 선수들도 근데 다만 이번 겨울에 가냐 아니면 다가오는 여름에 가냐 아니면 1년 뒤에 가냐 뭐 이런 걸로 조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영규 선수는 네. 셀틱에서 아예 공식 오피셜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7억 원의 제안이 왔었고,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1년 정도 더 뛰고 가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선수는 구단을 이해하면서도 자기는 약간 바로 가고 싶은 그런 속내를 좀 내비치긴 했죠. 일단은 열망은 사실 바로 가고 싶죠. 그렇죠. 선수라면 무조건 가고 싶을 거야. 셀틱이 뭐 어디 잡팀도 아니고. 셀틱은 사실 스코틀랜드에서 네. 제일 강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고 영국이랑 바로 붙어 있으니까 네. PL 스카우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영규 선수는 아예 오피셜이 하나 떴고 뭐 조규성 선수는 뭐 갈라타사라이 얘기도 나오고 뭐 페네르바체 얘기도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의 뭐 이적 사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피셜한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온 제안은 없었다고 에이전트가 컨펌을 했고 3개 구단 정도에서 제안이 왔다고 하는데 그 구단의 뭐 이름이나 제한 수준 같은 거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죠. 네. 사실 이런 거는 오피셜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다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기자분들이 이렇게 미리 옆에서 듣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뉴스거리가 나오는 거지. 사실 다 거의 비밀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알려지면 좀 안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영규 선수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둘 다 오피셜이 좀 이제 이적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 시즌에 K리그를 계속 팔로우를 했는데 특히 수원 삼성 경기를 했어요. 근데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김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북에 와서 경기를 뛰었는데 제가 느꼈던 조규성 선수는 조금은 K리그에서 좀 어나더 클래스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예 조금 수준이 다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좀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그래서 같은 리그에 뛰면 요 정도의 수준은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특히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특히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좀 위협점을 느꼈다고 하는 성남 팬이 하나 있습니다. 동근 씨라고. 당하셨잖아요. 네, 많이 당하셨다고. 성남이 좀 이번 시즌에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조규성 선수한테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는 조금 느낌이 확실히 클래스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원 삼성의 홈 경기를 거의 이번 시즌 다 봤을 거예요. 다 갔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 경기를 딱 봤을 때 느낌은 확실히 집념이 가능하다. 라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영규 선수가 전반기에는 조금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으면. 근데 무득점 기간이 되게 길었죠. 근데 뭐 이게 수원 삼성이 좀 힘들었던 점들 때문에 좀 그랬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후반기에 점점 들어서면서 중반기에서 후반기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오영규 선수가 굉장히 잘 거의 뭐 소년가장 느낌으로 소년가장 느낌으로 수원 삼성을 좀 살렸죠. 어찌 보면 안양전에서도 오영규 선수의 골이 없었다면 승부 차이까지 가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만큼 오영규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규성 선수랑 오영규 선수 장점이랑 뭐 단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조규성 선수는 되게 박스 안이나 그런 데서 되게 침착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침착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규성 선수가 가진 장점이 연계, 슈팅, 킥이 좋으니까 헤더도 좋고 어쨌든 근데 박스 안에서 침착함을 갖춘다면 이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 막 어버버거리면은 그런 장점을 못 살릴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침착함 그런 가져오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저는 사실 음바페 볼 때도 어떤 장점보다 제일 뛰어난 게 박스 안에서 침착한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바페 생각. 뭐 사실 음바페는 너무 다 잘하니까 너무 다 잘하는데 제일 큰 그러니까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이유가 그 침착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 이런 침착함 잘 살리면 유럽에서 충분히 통할 것 같고 뭐 조금 느리긴 한데 그렇다고 뭐 순간 속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또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오영규 선수는 제가 약간 호날두 축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약간 호날두 스타일을 조금 지향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프 더블이 좋고 스피드가 좋고 침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살짝 아쉬웠던 거는 올결이 조금 이제 쉬운 걸 좀 놓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호날두랑 다른 점은 좀 몸싸움이나 이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좀 하는 거. 그런 걸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일단은 뭐 조규성 선수나 오영규 선수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네. 비슷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 둘이 만약에 네. 좀 뭐 여름에 떠나든 뭐 겨울에 떠나든 하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적절하게 언제쯤 나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여름입니다. 유럽 리그로 나가게 되면 네. 여름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겨울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사실 겨울에 가면은 6개월밖에 팀에 그 일단 시즌이 6개월 남았으니까 또 6개월도 아니죠. 5개월? 5개월. 그 정도 안에 팀에 적응하는 게 사실 힘들고 프리시즌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떠날 수 있을 때 바로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아, 네. 왜냐면 또 이런 오퍼가 또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이니까 선수 미래에 있어서 저는 올 때 바로 떠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형 말씀 들어보니까 또 팀에 합류하는 게 언제가 좋을지 진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일단은 근데 조금 전 겨울에 가도 괜찮겠다는 뭐 의견 중 하나가 네. 전 이 점은 좀 동의할 것 같아요. 두 선수 다 몸싸움이 안 되고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유럽 리그에 나가서 선수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게 이런 적극성 그리고 피지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데 두 선수 다 유럽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피지컬을 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봤을 때는 좀 유럽 리그를 바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너무 적극성이 뛰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특히 좀 사실 유럽 리그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의욕이 넘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컨트롤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뭐 훈련을 하다 보면 뭐 여름에 가서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 내가 요 정도의 수준에서 하면 되겠다.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정비가 된 상태로 좀 뭐 이적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여름 지용이는 뭐 왔을 때 바로 뭐 근데 사실 어떤 게 틀리고 맞고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조규성 선수하고 뭐 오영규 선수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오프 더블 뭐 그리고 적극성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구단을 얘기하긴 좀 힘들고 아마 이런 전술을 쓰는 팀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팀이 있나요? 저는 일단 조규성 선수는 역습하는 팀은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공격을 주도하는 팀 그런 팀에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전북 현대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팀이나 확실히 벤투호에서도 이제 공격을 좀 적극적으로 하니까 조규성 선수 쓸만한 그 연계나 헤더 같은 거에서 좀 쓸만한 요소가 많았는데 근데 오영규 선수는 조규성 선수보다 스피드가 확실히 뛰어나기 때문에 역습하는 팀에 가서도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좀 더 오프 더블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빠따도 사실 이제 슛 빠따죠. 킥이 좋죠. 킥이 워낙 좋으니까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도하는 축구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두 선수 다 득점력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느 정도 득점력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 들거든요. 뭐 조규성 선수 이번 뭐 득점왕 했는데 K리그 1, 2등이잖아. 그리고 오영규 선수도 아마 이번 시즌에서 한 5, 6위 아닌가? 뭐 14골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두 선수 다 득점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흔하지 않은 자원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두 선수 다. 예를 들면 요즘은 압박형 공격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전방에서 중요하죠. 압박을 좀 많이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두 선수 다 압박을 좀 많이 해주고 근데 그러면서 골결이 좋은 선수가 생각보다 없어요. 좀 연계만 잘하는 선수, 뭐 예를 들어 뭐 지루 선수나 지루 선수가 옛날에 뭐 대표적으로 18년도 월드컵 때만 봐도 득점이 하나도 없지만 연계로 팀을 먹여 살렸듯이 뭐 이렇게 연계만 좋은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두 선수 다 득점력이 좀 있기 때문에 압박도 해주면서 득점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어서 저는 유럽에 별로 없는 자원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투톱을 쓰는 데를 갔으면 좋겠어요. 둘 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투톱을 한다면 조규성 선수가 있을 때 옆에 파트는 어떤 유형의 선수가 좋을까요? 좀 스코어를 해줄 수 있는 선수. 오로지 골만 넣는. 오로지 골 넣는 내 특기의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공중볼 따주고 네. 그리고 뭐 아니면 좀 버텨준 다음에 한 번의 패스로 좀 찔러주면 네. 이 팀이 골을 잘 넣는 구조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영규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투톱을 쓰는 데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 뭐 두 선수 다 군필이잖아요. 크죠. 요즘은 대세예요, 대세.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진짜. 오영규 선수는 01년생인데 네. 조규성보다 선임이니까 진짜 빨리 간 거예요. 이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네. 일단은 이제 김천 상무에도 22세 룰이 있기 때문에 네. 22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선수의 그러니까 22세 이하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을 때도 22세 이하 선수들 몇 명씩 데려오는데 오영규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 중 하나였죠. 일단은 이 김천 상무 얘기를 해서 그런데 김천 상무에 가면 선수들이 그렇게 웨이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누구 인터뷰에서 봤는데 네. 웨이트 팀이 따로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이제 동아리를 만드는 거지. 오늘 웨이트 하러 갈 팀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조규성 선수도 이때 그쵸. 김천 상무 근육량이, 시절에 네. 엄청 피지컬을 많이 키웠고 오영규 선수도 피지컬적인 문제를 여기서 김천에서 많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되게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서도 피지컬까지 키워서 나오니까 너무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좀 이게 김천 상무의 뭐 장점이지 않을까요? 좀 네. 그래도 성적이 중요하죠. 성적이 중요하지만 김천 상무란 좀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어떤 선수는 뭐 들어가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선수는 내가 좀 재정비를 해서 군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좀 정비를 하는 시간 아니면 뭐 자신의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은 팀이거든요. 사실 군대가 그러기 좋은 환경이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운동 열심히 하다가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니까 운동 계속해요. 일단은 이 김천 상무 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김천 상무의 선수들이 좀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 국군체육부대예요. 네. 국군체육부대가 어디냐면 제 고향에 있어요. 어디죠? 그 문경이거든 제 고향이. 근데 문경에 국군체육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 국군체육부대가 되게 크게 있어요. 네. 그 지나가다 보다 이렇게 보고 저 한번 들어가 보기도 했거든요. 옛날에 지었을 때 막 지었을 네. 때 한번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던가요? 거기 산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운동기구만 딱 있으니까 선수들이 그냥 이것만 해야겠다 그거밖에 못하는구나. 아니 부대 앞 나가보면 그냥 논밭이에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밖에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다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핸드폰이 안 되지 않았을까? 특히 오영규 선수 때는 핸드폰이 됐나? 제가 알기로 2018년 말부터 된 걸로 그러면 알고 됐을 수 있는데. 있겠다. 근데 아무리 국군 체육부대여도 핸드폰 사용 시간은 똑같나요? 평일 일과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3시간씩 주말에 조금 프리하게 사용하고. 그래 하고 뭐 그래도 또 선수들이 조금은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얘기 듣긴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핸드폰 하고 이러더라도 네. 그래도 핸드폰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만 할 수 없어요. 운동도 하고 몸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근질근질하니까. 개인 정비 시간은 운동을 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다 피지컬적으로는 좀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네. 좀 적절한 이적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오영규 선수가 27억이 공식적으로 증명이 된 상황에서 전북 입장에서는 조규성이 그래도 그래 조규성이 더 월드컵 스타인데 27억보단 더 받아야 되지 받아야지? 않겠나? 이런 심산이 있을 것 같아요. 전북 입장에서는. 뭐 어떤 뭐 매체에서는 뭐 34억 정도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니 사실 여기 전북 테크니컬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또 디마테오 오피셜에도 떴고. 그래도 조금씩 올리지 않을까요? 뭐 스카우터들이. 네.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또 결정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에 스타성은 중요해요. 스타성이 이 프로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4억 내지 잘 되면 40억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전북이 오퍼를 딱 받았는데 27억보다 낮게 온다? 그러면은 조규성 선수를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도 27억의 제안을 거절했으니까. 네. 뭐 어쨌든 뭐 이게 이적료 때문에 그런 거는 그건 아니지만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34억 정도면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트랜스퍼 마켓 기준해서 기성용 선수가 이제 FC 서울에서 그리고 셀틱으로 넘어갔을 때 대략 한 32억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요즘 그러니까
아마 한 기성용 선수가 나가던 그때랑 비슷한 금액대가 오퍼가 온 걸 거예요. 만약 34억 오퍼가 진짜 왔다면. 네. 기성용 선수 이적료 정도? 네. 아니면 지동원 선수가 썬더랜드로 갔을 때도 한 32억 정도. 네. 이청용 선수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에서 되게 에이스 선수들은 이 정도의 이적료를 받고 유럽에 진출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30몇 억 정도가 적정성인 것 같아요. 별도로 찾아보니까 이 기록에서 1등이 네. 송정국이랑 이천수가 53억.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갔어. 이거 2002년 그 월드컵 프리미엄이 좀 있었는지 되게 비싸게 갔더라고.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뭐 송정국은 좀 했어도 이천수는 조금 그러니까 안 케이스인데 리춘수 씨는 네. 이제 좀 뭔가 이딴 좋지 식에서 못했죠. 레전드죠. 어쨌든 뭐 대략 보니까 한 34억 정도. 그 오영규 선수는 네. 뭐 27억 오퍼가 있다 했었으니까 뭐 한 네. 그 정도 좀 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두 선수 다 오피셜이 유럽에 진출한 오피셜이 뜨면 또 이렇게 유럽 리거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 좋은 거니까. 네, 좋죠. 저는 그리고 두 선수 다 너무 유망한 자원이어서 네.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맨유 오면 안 됩니까 조규석? 마샬 대신요. 마샬 제가 봤는데 별로 못해요. 조규성 맨유. 조규성 맨유. 터널한테 DM이라도 해야 되는지. 거기 너무 힘들어. 그래도 레시포드가 요즘 너무 잘해서. 레시포드 윙 쓰고 이제 그 투톱 쓰자고 하면. 왜냐면 좀 버텨주는 자원이 필요해요 맨유에. 이런 자원이 없었어요 진짜 최근에. 그래서 뭐 맨유도 맨유 좋죠. 맨유 가면 대박이지. 뭐. 진짜 주전 가능하다니까. 뭐 여기에 초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유럽 리그 한번 나가서 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증을 한번 받고. 셀틱 스코틀랜드나 네. 네덜란드 리그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터키 리그. 리그가 진짜 좋긴 그러니까 한데. 제일 베스트인데. 왜 터키에서 제안을 공식전 안 한 거죠?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밑밥? 있지. 밑밥 정도. 밑밥.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조규성 선수 그리고 오영규 선수 얘기는 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